내년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대한민국 국회는 해산돼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는 200명 이상의 국회 의석을 행사하라고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하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국회 해산해서 다시 총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번. 자, 2번. 그러면은 이번에 국회의원 된 민주당이 국회 해산하겠습니까? 그럼 보궐선거 하다고 할 겁니다. 보궐선거 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궐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국회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썩어 자빠진 국회는 중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민주의 소리, 그다음 경향신문, 이런 인간들이 표현을 법을 지키는 우리를 거부라고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계시는 분들 언론사 기자들한테 방해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예, 제가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불의한 자들, 불법을 일삼는 자들, 그런 자들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합법화되고 불법이 정의가 될 때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저항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서 저항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시대의 정의이고 그게 바로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빛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실수를 했어요. 예,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예, 정의연이 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좀 덜 정의롭지. 너무 정의롭는 바람에 내가 자유연대인가 정의연대인가 헷갈려가지고. 예, 아무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연대 이희범 대표님이 아니라 자유연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너무 정의로워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냐? 쟤들은 불법이고 우리는 합법이에요. 쟤들은 불법이고 우리는 합법인데 우리를 막고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자, 불법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윤미향을 구속하라! 윤미향을 구속하라! 정의연은 해체하라! 정의연은 해체하라! 자, 이어서 다음 연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오늘 집회 현장에는 처음 와봤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기 불법 소녀상 앞에 불법 집회를 경찰이 보호하고 있습니까?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고 있고 정당한 집회는 방해당하고 있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현행범에 대해서 이렇게 병력이 많은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입니다. 채증사진 다 찍어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법 집회는 불법 집회예요. 불법 집회를 저렇게 경찰 폴리스 라인을 쳐서 보호해 주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애국 국민들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수시로 소환장을 보내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지금 몇 주째 저렇게 소녀상 앞에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고 하는 불법 행위자 현행범을 왜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헌법이 두 개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종로경찰서 서장은 이범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고발하게 될 겁니다. 소녀상 앞에서 불법 집회하고 있는 사람 체증 다 해놨죠? 어떻게 경찰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불법을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항의했습니다. 이거 다 녹화됐어요.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왜 불법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헌법도 하나입니다. 왜 애국 국민들에 대해서만 법을 가지고 탄압을 합니까, 여러분? 소위 법무부 장관이라는 추미애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될 추미애가, 법치를 준수해야 될 추미애가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소녀상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저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불법을 보호하라는 말을 합니까? 정당한 집회가 방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정당한 집회를 박해를 하고 불법 집회를 지키라는 것을 하는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처벌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헌법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입니다. 이중잣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법치를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종로경찰서장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중잣대가 바로 위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소녀상 앞에 있는 저 사람들 양심이 두 개예요. 양심이 두 개이기 때문에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사람의 기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다 들립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귓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들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어서 지금 위안부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짐승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그 인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겁니다. 소녀상 옆에 있는 어린애들, 너희들이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너희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북한에서 개돼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돼.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호소하다가 1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중국의 국민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집회도 못합니다. 소녀상 앞에 있는 너희들은 중국의 인간이야의 인권,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인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양심이 두 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안부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여기 소녀상 옆에 있는 너희들, 일본 동경에 가서 살래? 평양에 가서 살래? 네 양심에 물어봐. 일본 동경은 자유를 보장하는 지역이고, 북한의 평양은 인간의 기본권조차도 말살하는 곳인데, 어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들이 무슨 일본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겁니다.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소녀상 옆에 있는 너희들 위안부 배상, 6.25 전쟁에서 북한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 배상은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해봤냐? 제가 아는 분의 아버지와 형이 6.25 전쟁 때 서울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지난번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할머니가 나와서 자기가 6.25 때 한쪽 팔이 공산당에 의해서 폭격을 맞아서 떨어져 나가고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것을 눈앞에 목격했는데 아직까지 단 10원의 배상도 못 받고 있어요.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6.25 때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고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고 아버지를 잃어서 전쟁 고아가 된 사람들의 그 전쟁 전범 국가 북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배상을 요구해 봤냐? 다 들립니다. 너희들이 양심을 속이면 올바른 인간이 안 되는 것이다. 평생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평생 가식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은, 머리가 있으면은 폼으로 달고 다니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무슨 소녀상을 지키고 있느냐? 양심이 있으면 전향해. 어떻게 6.25 70주년이 일주일 전이었는데 6.25가 70년이 지나도록 북한 공산당이 이 땅에 1000만 이상의 국민들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이 땅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학살한 것에 대해서 단 10원이라도 배상을 해봤냐 이것들아. 이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홍콩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무슨 사람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좌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중국의 철저한 기본권 말살에 대해서, 홍콩의 말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위안부의 인권만 얘기합니까? 위안부는 국제협약에 의해서 다 배상 받았잖아요. 그 금액이 많든 적든 배상 받았어요. 그런데 6.25 전범국가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배상은 고사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었어요. 너희들이 태어났더니 평양이면 어쩔 뻔했냐? 인간의 공개 총살을 하고 표현의 자유가 없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명종하는 너희들이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북한의 우리 동포에 대해서는 정말 인간 이하의 인권 유리를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들이, 반일 누가 얘기하는 건 줄 압니까? 반일 문재인도 얘기하지만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예요. 반일이. 지금 일본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적대시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기본권조차 훼손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권에 관심이 있고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다면 저런 행동 하지 못합니다. 어디 소녀상 앞에서 그게 무슨 사회의 정의고 그게 무슨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참 거짓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수입해서 전 국민한테 다 퍼뜨린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병이 창궐하는 중국으로부터는 막을 필요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제 누구를 막았는 줄 압니까?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생긴다고 그 나라 국민은 바로 입국 금지했어요. 병균은 동일한 거고 사람은 동일한 거지, 중국에서 창궐할 때는 입국 금지하는 게 비과학적이라 그러더니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만만한 나라에서 창궐하니까 바로 입국 금지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저 소녀상 앞에 집회하는 저 인간들은 양심도 두 개예요. 잣대도 두 개예요. 그래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그게 당신의 인간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진정성이라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안부에 대한 배상이 너희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6.25 때 100만 명 이상 총 맞아 죽은 이 땅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너희들이 양심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거짓된 자들을, 정당한 여기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불법행위 현행범을 경찰이 보호해주고 법무부 장관이 보호해주는,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용할 것이 없어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윤미향이가 위안부 할머니 주라는 정말 국민들의 피땀에 어린 돈을 가지고 자기 윤미향 아버지 월급 주고 아버지 살아라고 펜션 사고 현금으로 돈이 어떻게 많은지 집을 5채나 사는 이런 위안부를 철저히 이용해 먹는 윤미향을 따르는 너희들도 똑같은 이중적인 인간이 되고 싶냐?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좌나 우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윤미향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쳐닫고 전범국가 북한이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천안문 그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귀를 쳐닫고 김정은이가 말하는 반일만 세뇌당에서 되뇌이는 저 불쌍한 인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올라와서 하는 얘기는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양심을 가지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소녀상 옆에 있는 인간들도 귓구멍이 뚫렸으면 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양심이 찔려야지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 말을 듣고도 양심이 찔리지 않아서 계속 소녀상 옆에 자기 못 묻고 있으면은 그 인간은 형상은 사람이나 인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얘기해야 되고 법치를 얘기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좌우로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경찰서장에게 말하고 경고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계속 저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 지적했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보수 국민들이 불법 집회할 때는 끌어내고 수갑을 채우고 하더니 저 좌파가 불법적으로 정당한 집회 신고되어 있는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 이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종로경찰서장 당신 반드시 처벌시킬 겁니다. 당신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돼야지 권력의 충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쟤네들이 나와서 연설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어떤 말을 맨 처음에 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학생이었어요. 이러는데 다 구랍니다. 민중당 당원이에요. 민중당 당원이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들이 쟤들이에요. 예. 미군 철수해라고 시위하는 것들이 쟤들인데 어제 보니까 뭐하냐, 도미노 피자 시켜 먹더라고. 신발 나이키, 휴대폰 아이폰. 예, 희한해요. 좀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자, 학생이라고 앞세우고 있는데 저거는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맞죠? 어른들이 어린애들 딱 뽑아가지고 자기 앞에 딱 내세우고 고기방패 시키고 총알바지 시키고, 쟤들 고생시켜서 나오는 돈 누가 먹는다? 윤미향이 먹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연사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전대협 박준식 이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는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총장으로 있는 박준식입니다. 근데 올라와서 반문재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문미향 사건이 두드려져 있더라고요. 반출을 해보니까 제가 2014년부터 부산 정대협의 등기 이사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손유상 문제가 좌파들이 아주 장악하기 쉬운 이슈였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 부산 정대협 이사진을 제가 꾸렸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정대협은 좌파 쪽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정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기준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그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00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해결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하고 민간에서 투트랙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으로, 민간은 국제 법정과 의회를 통해서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기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서 소위 진보 정권이란 자들은 전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민간의 국제법정과 의회투쟁에선 윤미향과 같은 윤미향의 정대협의 역할이 그야말로 미미하거나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반이라면 밥을 먹다가도 뛰쳐나올 정대협 집단들이 왜 이런 반의를 외치면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그렇게 나서지 않았을까요? 저는 1998년 일명 관부재판이라는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오가며 위안부 할머니와 부산 정대협의 이사장인 김문숙 이사장이 일본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툰 위안부 투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위안부 간부 재판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게 첫째 1심에서는 일본의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만 불의 배상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 2심에서는 그 2심과 최종심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정대협 같은 그야말로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는 이렇게 사죄를 털어가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김문숙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윤미향은 수요 집회 돈통을 갖다 놓은 것밖에 한 것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인가요? 그러면 그 모금한 돈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용도로 사용했으면 그나마 선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우리가 칭찬을 해줄만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밝혀봐라고 해도 난 모르겠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디 별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현찰로 5채 집을 사는 그런 아주 작은 돈 능력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정대협이란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정권들은 그래도 김영삼 정권은 고노 담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은 위안부 문제를 아예 한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다는 또 입만 열면 반일을 외친다는 정권들의 란 말입니까? 정말 좌파 정권의 민낯입니다. 그 반일은 자기들의 직권을 위해서 이용하고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단지 파괴만 있는 건설을 하지 않고 양국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정권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더 과간입니다. 아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위 유언 신박까지 받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반일을 외치고 그것을 오직 국내 정치 정적만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 뒤에 있는 평화비 소녀상 앞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하늘께서 진짜 정의를 아시는지 저 평화의 소녀상 건너편에 있는 정의연의 집회가 중단이 됐습니다. 왜 중단이 된 줄 아십니까? 저기 마이크 시스템이 고장이 났습니다. 하늘이 아십니다. 하늘이 정의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은 구속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3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향을 구속하라! 정연을 해체하라고 하겠습니다. 정연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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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집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하면 여러분들 누구 응원해요? 그렇죠. 한국이랑 북한이랑 축구하면 여러분들 누구 응원하세요? 한국이랑 북한이랑 축구하면 쟤들 누구 응원해요? 그렇죠. 이걸로 그냥 설명이 끝난 겁니다. 예, 누가 친일파입니까? 저희 친일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단지 코리아 퍼스트,
국익을 우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연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이든요. 우리 김상진 촌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예, 먼저 발언 전에 안내방송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연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률 상담을 해주십니다. 변호사님이 오셔서 법률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법률 필요한 사람들이 계시면은 저희 자유연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 지금 집회 들어온 지 10일 정도 됐습니다. 10일 정도 됐는데 집회를 하면서 봤더니 이쪽에 지금 반합에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누구냐? 저희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자리 뺐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자리를 뺏겼던 애들입니다. 그 자리를 뺏겼던 애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하냐? 옷만 갈아입고 있어요. 옷만. 무슨 옷을 갈아입느냐? 낮에는 민중민주당 옷 입고 밤에는 여기 와가지고 반일행동 노란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애들이고 지금 여기 피켓에 써져 있듯이 위안부 사기꾼 윤미향과 정의연대가 지금 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죠? 자리를 일부러 내주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여기를 누가 위안부 파리를 하려고 들어왔느냐? 이 민중당의 당원들, 지난번 4.15 선거 때 우리 많이 봤죠? 그 봤던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찍혔던 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강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강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비호를 하고 있느냐? 추미애가 얘네들 다치면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얘네들이 지금 불법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거. 종로구청, 민주당 출신의 종로구청장이 시설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보호 요청했고 경찰은 여기에다 펜스를 쳐달라는 공문에 의거해서 우리 집회 장소를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측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약 10m 거리의 구간이 우리 집회 장소로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뭐 하고 있느냐? 그 공간을 우리 집회 장소로 안 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자들이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즉 반합의 반일 학생들이 집회를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불법 집회를 경찰이 방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 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불법 집회를 방조하고 있다는 거, 친일 정책을 밀어가기 위한 하나의 모멘트를 여기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불법 집회를 경찰이 방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얘네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집회 장소, 우리가 집회 신고한 장소를 삥 둘러싸면 우리가 둘러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4시간 집회를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주말에 딱 둘러싸면은 경찰이 쟤네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 보호를 하는 완충구역 안에 얘네들이 다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가야 되겠죠.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실 가고 나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하룻밤만 우리 집회구역을 정확하게 주면은 얘네들은 다 끌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끌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저씨, 경찰 아저씨,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빼주면 돼요. 끌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경찰들이 안 하고 있어요.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집회구역을 안 주느냐? 얘네들 화장실 가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 그 통로 만들어주려고 우리 집회 장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내가 틀린 말 했어? 정복과장님, 경비과장님, 내가 틀린 말 하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얘네들 끌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삥 둘러싸고 우리가 서 있으면은 24시간만 지나면 화장실 가야, 똥 싸러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 끌려 나와. 그러면은 소녀상이 불법 집회가 될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관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정권에서 쳐다보기 싫으니까 경찰이 꼼수를 부려서 우리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게 명백히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헌법에 보장된 집회 공간을 경찰이 이유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맞추기 위해서 집회 공간을 안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소 고발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일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오전 12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밤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좌파들보다 저희가 숫자가 더 부족합니다. 저희가 숫자가 좀 되면은 저 자리를 더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쟤네들보다 더 절반 이하의 숫자 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시 이 권권력 즉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 경찰들 즉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이 경찰들 때문에 잠시 못 밀어내고 있지만은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장소만 우리가 확보하면은 쟤네들은 그냥 끌려 나오는 겁니다. 아저씨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날 때까지 우리 힘차게 가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